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좀 많이 밀렸는데, 이게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밀렸기 때문에, 이게 꼭 SK바이오팜에 무슨 악재가 있다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는 라이선싱 아웃은 진화 중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어떤 전문가가 예전에 나와서 말을 하기에는, 위탁 생산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거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약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까지 다 한 교의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이 결국은 나중에 살아남게 된다. 그렇게 언급을 했고, 그러면서 언급했던 게 뭐예요? SK바이오팜이라는 회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전시회 컨퍼런스에서 SK바이오팜의 본부장님께서 나오셔갖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라이센스 거래가 2020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10건 정도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내 기업에서 매우 활발히 글로벌로 진출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 있고요. 여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뇌전증 치료제, 우리 말하는 세노바메이트겠죠. 기술 수주도 주요 라이센스 딜에 속한다라고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낮은 확률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폐쇄형 전략보다는 오픈형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고 이는 증명되어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단순히 기술 이전 및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형태를 취했다면은 최근에는 서로 협업과 지분 등 공동 이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다양한 형태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변했고요. 점차 이런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라이선싱형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사업 모델이고요. 이번 라이센싱 아웃을 통해 갖고 단기 및 중장기적인 수익 확보를 하고 있고, 이를 다시 R&D 쪽에 재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한다고 하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신약을 개발해서 만들기보다는 위탁 생산을 조금 위주로 하고 있는 회사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전에는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CMO였다, 그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 우리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일본의 오누 약품공업의 기술 이전한 세노바메이트는 공동 협업형 사례이고, SK바이오팜이 아시아 지역인 한국, 일본, 중국의 임상 3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추가 적응증 개발, 허가, 등록, 사업화 등 담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뜻이 뭐냐, 내가 좀 폐쇄성을 갖고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기업 내에서만 이거를 연구 개발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은 기업들이, 또는 내가 조금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또는 유통을 하는데, 허가를 내주는데, 또 개발을 하는데, 등록을 하는데 좀 필요한 기업들과 손을 잡고 좀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도 높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SK바이오팜이 본부장님께서 나와갖고 이런 얘기를 한 거다, 그리고 SK바이오팜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다, 그렇게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SK바이오팜을 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무기 같은 경우는 세노바메이트라는 약과 수노시라는 약, 이렇게 두 가지를 뽑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는 처방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기록을 통해서 좀 확인을 했죠. 거기다가 위드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조금 활발하게 거리 두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어서 좀 활발하게 대면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능해진다라고 했을 때, 세노바메이트의 처방전 수는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처방전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노시도 알게 모르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약품입니다. 물론 세노바메이트처럼 큰 폭으로 성장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기술 이전 마일스톤이라든지 아니면 로열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SK바이오팜의 매출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노마메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을 뭐 아시아 쪽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연령대를 확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이제 병에 대한 그 범위 역시 확대해서 임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 확실한 약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좀 확장을 하고 있는 개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요 정도 파이겠지만은 나중에 확장이 된다 그러면 요 정도 파이까지 진행이 될 거고, 이 세노마메이트의 약의 효능이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약의 효능보다는 조금 더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나가면서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출 정도를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에는 뭐 최대치로 본다라고 하면 1조 정도로 좀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SK바이오 팜의 뭐 관계자분들은 뭐 2조까지 좀 본다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좀 매출이 나온다 그러면 7천에서 한 1조 정도의 매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 세노마메이트의 성장 속도가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면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가서 좀 블록딜을 형성하고 나서 그 뒤로 한 반년, 7개월, 8개월 정도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야지라고 열심히 조금 이렇게 해서 좀 많은 의미들을 좀 부여를 해줬죠. 그러나 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얘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과, 최근에 한 달 사이에 뭐 바이오라든지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 시총이 약 52조 정도가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 뜻은 뭡니까?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뭐 치료제 아니면 뭐 백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올라가 있는 것들이 결국 거품이 꺼지면서 떨어졌으면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우하향을 했다, 하락을 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SK바이오팜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은 코로나 관련된 종목은 아닌데 왜 떨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업황이 전체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 업황 안에 있는 종목도 아무리 내가 얘랑 동떨어져 있다라고 해도 그 부분에 같이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예상했던 구간이 요 10만원 라인이었는데 요 라인도 살짝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아시죠? 이때 지수가 일주일 사이에 코스피도 마찬가지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가 넘게 밀렸습니다. 그 정도의 하락폭, 단기간에 하락폭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종목들도 여기 10만원이 뭐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어느 정도 의미는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수가 밀리기 때문에 같이 좀 밀려줬다. 그리고 나서 재빠르게 반등이 나와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요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밀리기보다는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는 다시 한번 요 라인을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이 라인까지 좀 가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카리스마 메이트라든지 뭐 임상 3상에 진입한다라는 이슈, 또는 뭐 세노마메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상 3상에 대해서, 또는 뭐 매출의 파이가 늘어났다든지 점유율이 늘어났다든지 처방전 수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요 라인까지 돌파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에 대해서는 뭐 개별적인 악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목들이 밀린 것처럼 같이 좀 밀려줬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그림으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끔 카톡 친구 추가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가 드리고 있는,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3분 허브 리핑입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뭐 시장 브리핑이라든지 시황 브리핑 또는 재료 브리핑, 아니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가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희 허브경제TV가 1주년 되었습니다. 1주년. 그래서 저희가 반쪽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많은 회원님들이 저희한테 요구하셨던 게, 1년은 좀 긴 것 같다, 조금 단축해서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1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반쪽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쪽은 이제 회원님들, 우리 주주님들이고, 반쪽은 저희 허브경제TV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길게 드리고 싶지만은 이벤트 기간을 길게는 못 드리고 딱 일주일 정도 드릴 수가 있고요. 10월 22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길어가지고 망설였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1년은 너무 부담이 된다 하셨던 분들 6개월짜리 이벤트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